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토요일 끝났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 말을 아껴왔던 정치권도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박성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안위의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등 경찰과 소방의 지휘부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국회에 들어온 정부 관계자들은 참사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참사 당시에 정부의 현장 정치와 또 사전 인파 대비책이 부실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을 했고요. 네. 당시에 또 현장의 총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 태만 또 허위 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이후에 또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지를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퇴진설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오승용 대표님. 네. 오늘 행안위 내용 어떤 거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3년 만에 헬로윈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여야 공히 에, 어, 관련 부처 장관과 경찰 수뇌부의 질타 목소리들을 쏟아냈고요. 특히나 사고 직후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목소리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야의 온도차가 조금 갈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 추궁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야당의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 이 정부의 문제로 이태원 붕괴 사고를 규정하고 추궁하는 그런 온도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온도차가 이 국정조사를 놓고도 지금 온도차가 느껴지잖아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 하는 것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느 게 나을까요?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의 조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수사권 없이 말 그대로 조사, 국회가 가진 어떤 접근권, 권한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진실 규명이라는 것이 사고의 원인을 팩트를 가려내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의 소재들을 가려내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어떤 배경들을 밝혀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민주당은 주목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정의당이 이미 이 국정조사에 찬성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을 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단은 딱히 없다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음. 여기에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 뭐 이야기하면서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검수 완복, 원복 공방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행안위 앞서 말씀하셨지만 또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지금 여야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논점 중에 하나가 검수원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회복한다, 되돌린다라는 건데요. 지금 두 개의 주요 사건 외에 검찰 수사권이 지금 박탈당한 상태인데, 이런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수원복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시사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해온 상황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현재 검찰청법 제4조 1항 남욱에 보면 검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는 현재도 검찰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수원복의 논거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사 6일 만인
지난 금요일부터 종교 행사를 돌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오 대표님, 이 사과는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시기 이런 거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과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과를 할 거면 사과는 초기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왜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지 제가 좀 의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상황 판단,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과의 기술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로 사과를 언제 했느냐는 야당의 질타를 받아왔고 결국 그런 질타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 그야말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다 지겠다라는 의미의 폭넓은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의 기술에서도 그동안에 보였던 어떤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기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과가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죠. 일주일가량이 늦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과를 기다렸던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를 했던 게 15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느 곳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곳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경찰부터 뭐 구청, 서울시장이 잇따라 나와서 자신들이 사과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결국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한 사과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부호가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과들 뭐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정부의 시스템이나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찾는 것보다는 현장이나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좀 많이 전가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 이후에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오는 대통령의 공식 석상에서의 사과.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게 생각 입장입니다. 네. 뭐 사과도 사과지만 사실 책임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책임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짧게 요약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 오늘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진솔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경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파면, 그리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그리고 국정조사 수용 이 네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의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인 지시, 예컨대 팩트 파인딩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사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요에 대한 경지를 전제로 하는 거면 사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국정조사여서 그 점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여당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반해서 또 "야 이건 역풍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한국갤럽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니 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응답자 중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응답이 8%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는
지금 이태원 사고의 경우에는 조금 좀 맥락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고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들도 그에 상응해서 있기 때문에 자칫 민주당이 이것을 지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적 눈높이를 민주당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에 하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겠다라는 엄포용어로만 지금 가지고 있고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역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1년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동 재개발 사업은 이제 광주 도심지 노후된 광주 도심지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4구역인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곳은 4구역인데요. 2,300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 19개 동을 짓는 그야말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9일 날 오후 5시쯤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17명의 사상자가 나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직후부터 공사는 멈췄고 구청에서도 사고 3일 뒤인 12일 날 정식으로 해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뭐 수사의 소송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사 재개의 기미가 없었는데 올해 3월 8일에 조합에서 구청에다가 이제 공사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지연이 되면 하루하루 부담해야 될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 하루가 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일부 철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를 하면서 이번에 철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네,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긴 한데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이를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도심의 공사장이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는 게 원치 않으시니까 모두들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체 공사가 전면적으로 재개가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철거 공사가 들어가게 된 부분은 신고 대상인 68개의 건물만 철거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원래 철거 공사의 경우에는 2층 이하의 소형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일정 규모로 갖춘 3층 이상의 경우 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학동 재개발 부지 철거 역시도 원래는 뭐 신고 대상들은 신고만 하고 철거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게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놔서 허가 대상과 함께 철거가 함께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재개된 부분은 신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층 이하의 소형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만 현재 지금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3층 이상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사가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가 되려면 허가가 나오는 게 건물 해체 허가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대상은 3층 이상의 건물들입니다. 동구청은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싶다면 우리가 내건 조건을 먼저 이행을 해라라고 조합 측에 조건부 해제를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뭐 해체 감리자의 검토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상 공사 관계자가 해체 계획서만 제출을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사고도 났고 했으니까 해체 계획서가 잘 지켜지지도 않았고 안전 확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가 직접 해체 계획서와 안전 확보 계획을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 확인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현장 감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라는 주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현장 배치 건설 기술인의 관리 조직도, 뭐 도급 계약서, 상주 감리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 등을 이제 제출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학동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던 불법 하도 문제를 차단을 하고 현장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되면 이제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여는 게 조건부 사항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현재 앞서 설명했던 이제 검토 확인서, 감리의 검토 확인서가 아직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단계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네. 논의를 아직 안 해서 앞으로 허가 대상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을 직접 지칭해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는 종교단체 행사에 가서 뭐 추모하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공개 사과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그걸 공개 사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공개 사과 모두 발언이면은 공개 교회에 가서 네. 절에 가서 네. 성당에 가서 음. 오늘 그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네. 늘 음. 죄송하고 음. 참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죠. 네. 용서도 빌죠. 음. 그렇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네. 국민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음.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각, 대통령실 총사퇴. 총사퇴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 등 네. 관계자들은 사법 처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이 오늘 그 회의에서 뭐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뭐 이상민 장관이나 윤익은 경찰청장 뭐 즉각 경질 뭐 이런 야권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 뭐 일단 선을 그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으로서 이 12구 참사, 네. 이태원 참사를 경찰, 소방청에만 책임을 물어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하고 소방 물론 잘못했어요. 네. 거기를 꼬리 자르려고 해가지고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자, 우리가 7, 8년 전 네.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서 처리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가요. 네. 진상규명했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응원회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12구 참사를 어물쩍 네. 넘기면은 또다시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그 이태원 참사 현장 그 참사 현장에 윤 대통령이 가서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문하는 듯한 말을 해갖고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뭐 이런 발언이 소환되면서 그게 참사 현장 가서 할 말씀이냐 뭐 이런 비판이랑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실패한 박근혜의 길로 가지 마라. 내가 국정 문제에도 계속 그러잖아요. 네.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의 길로 가지 마라. 성공한 김대중의 길로 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구장이 거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사람 죽었단 말이야? 뇌진탕?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땐 초기여서 상황 파악이 좀 뭐 덜 돼서 아니 그 첫날부터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게 나는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용산서장이 구청장이 경찰청장이 이런 것을 보고 나는 무정부 상태라고 한 거예요. 네. 이건 문제죠.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엿새 연속 조문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뭐 온라인상에서 뭐 일부 네티즌이긴 하지만 뭐 천공이라는 법사 뭐 그 사람이 매일 조문 가야 된다 뭐 그런 뭐 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설법 영상 갖다 붙이면서 천공말 듣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빈소 가서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뭐 난데없이 뭐 김건희 흑채, 김건희 수칠 뭐 이러면서 약간 무속이랑 연결지는 것들이 이 계속 나오는 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네. 건진법사 천공 스승 얘기가 나오고 네. 후보 때 왕자 여기다 써가지고 네. 다녔잖아요. 이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나라가 점쟁이 공화국, 무당 공화국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민심이 퍼지는 것은 나빠요. 그리고 보십시오. 천공 스승 그분이 아마 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할 때는 조문하지 말라고 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조문을 해라. 이러니까 자꾸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지 무당공화국 대통령 되려고 하냐 이런 의심을 제거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김현장 변호사들이 뭐 심야에 술자리 했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거 뭐 윤 대통령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그었는데 지금 그 의혹을 최초 보도한 더 탐사 뭐 유튜브 여기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육하 원칙에 부합할 정도의 팩트가 뭐 구성됐다 뭐 이러면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런 술자리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저도요. 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네.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대통령이 네. 법무부 장관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로펌 네. 변호사들 30명 데리고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만약에 사실이면요. 네. 진짜 탄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예, 그 술자리 의혹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데 진짜 알맹이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 보도만 보지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 술자리 의혹 제보자가 자기 트위터에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에 5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올린 거 보니까 술 드신 장소 특정하면은 인정하겠냐, 뭐 그날 경찰 경호가 확인되면 인정하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을 해서 명함 내가 갖고 있으면 인정하겠냐. 그러면 또 명함 한 장 깠더라고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거를 깠고 그리고 이게 좀 4번, 5번 질문이 그런데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냐. 그리고 술자리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냐. 이게 대통령 상대로 이게 뭐 카드하면서 블러핑 이른바 블러핑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첼리스트의 남친이라고 하는데 네. 전 남친이라고 하는데요. 음. 청담동 룸사롱에서 그런 자리를 가졌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면은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확정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경솔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도 네. 다 밝혀라.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오마이뉴스랑 통화한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정말 뭐 그런 뭐 녹음 파일 같은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 목소리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 녹음된 게 맞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없는데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 그런데 너무나 네. 중요한 충격적인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분을 못 믿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럴 것이다 하고 믿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그분이 꼭 대통령한테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는 게 공개를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정말 큰일이죠, 이게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